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참 서글픈 실업률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또 올해 4월 공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4천 명 늘어난 124만 5천 명이었는데요. 둘 다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000년 4월 당시에 이제 실업률이 이제 4.5%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 통계 수치를 발표하면서는 배경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통계청은 지난해 3월에 진행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가 올해는 4월에 몰리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해 5월 달에도 이 지자체 공시 접수가 몰리면서 실업률이 4%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청년 실업률이 10.5%로 18년 만에 가장 높다는 뉴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접수를 많이 하면 실업률이 올라갑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실업자라는 게 일할 의사가 있고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비경제 활동인 걸로 분류가 돼서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응시 원서를 내면 이게 이제 구직 활동을 한 걸로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통계청은 이것에 대해서 이 공무원 모집 인원의 어떤 몇십 배수가 지원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용 특성이다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실태를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요? 이 청년층 고용 보조 지표 3, 이 이른바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있는데요. 공식 실업률에 단기적인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하고 잠재적 구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15세 이상, 29세 미만 실업률을 보면은 25.2%다 이렇게 나오는데 25.2?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2015년 2월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이렇게 이제 또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대별 통계를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까지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1년 전과 비교하면 36만 2천 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즉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수치도 같이 늘어났다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취업자 수는 어때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제 2,703만 8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7만 1천 명이 늘어났는데요. 작년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제 10만 명대로 줄어들어서 이때 고용 쇼크라고 했었는데 올해 1월까지 비슷한 상황이 쭉 이어져 오다가 2월, 3월에 이제 25만을 넘기는 수준으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10만 명대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 취업자 수는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어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이 취업자 수가 이제 한 7만에서 5만 명 정도 쭉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이제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다만 화학제품 업종에서 상황이 개선이 돼서 감소폭 자체는 이제 지난달에 10만 8천 명의 절반 수준인 5만 2천 명 수준으로 좀 축소가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업종별로는 그렇고 연령대별로 보면 어때요? 60세 이상에서 이제 33만 5천 명이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고요. 50대는 6만 5천 명, 20대는 2만 1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8만 7천 명과 9만 명이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통계청은 이렇게 30,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었고 제조업에서 이제 줄어든 이 취업자 감소가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은 없어요? 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여기를 보면은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 근로자가 32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임시 근로자는 4만 5천 명, 일용 근로자는 2만 1천 명이 각각 감소한 걸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는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종합을 해보면 제조업 등의 핵심 분야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또 사실이고 청년층은 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고 초단기 불안정 노동으로 버티는 상황 이게 이제 드러났다고 요약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됩니다. 일자리가 제일 큰 숙제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모두와 싸우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누구랑 싸워요? 이란하고 싸우는 이제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연안 해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등이 이제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특히 이 배들 중 하나는 미국으로 수출될 석유를 싣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이란을 좀 지켜보겠다라면서 그들이 뭔가를 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실제 중동
중동을 관할하는 미 공군 중부사령부가 카타르에 배치된 이 전략폭격기의 비행 임무 수행 사실을 밝히는 등의 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이란에 미군을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요? 이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패트릭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이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이제 돌입할 경우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한다. 이런 계획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댄 코트 국가정보국 국장, 조지프 던포트 합참의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뭐 이란과 핵합의 미국이 깨고 이란에 대한 제재하고 정도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에 대해서 트위터에 쓴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건 가짜 뉴스다라면서 우리는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만약 파병을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덧붙였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런 메시지가 이란의 어떤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한 공포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동 정세가 그래서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이니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자신들의 의지가 더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의지의 시험에서 이란이 이기고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4일에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란의 공격에 맞서는 미국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압박 수위를 올렸고요. 예. 한편 이라크의 주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 15일에 이라크에 주재하는 자국 공무원들에 대한 철수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조직이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중국하고의 또 전쟁도 그렇고 무역 전쟁도 그렇고 점점 미국 대외 정책이 강경적으로 가네요. 그렇죠. 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존 볼턴 보좌관이 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행사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온 바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 이것도 역시 존 볼턴 보좌관 등의 강경파가 주도하다가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고려한 국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이게 또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 개구리가 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무심코 던진 돌에 맞는 개구리? 그 표현이 좀 너무 그러네요. 좀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